어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쉽게 얻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는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지만 내 삶에서 왜 그 법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역시 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동기를 주지만 때로는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칙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요? 과연 우리의 욕망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에서 출발한 호기심이 저를 끌어당김에도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몇 주간의 노력 끝에 끌어당김의 확률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치 수학에서 확률을 계산하듯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현실로 끌어당길 수 있는 가능성을 수치화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도구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끌어당김의 법칙은 항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다가오는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 중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끌어당김의 요소들 중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구나, 내가 어떤 요소를 더욱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겠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저는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 스스로를 끊임없이 탐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끌어당김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소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끌어당김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 요소를 이렇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원하는 것의 명확성입니다. 명확성은 쉽게 말해 내가 뭘 진짜 원하는지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확하지 않은 목표는 흐릿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 보다는 1년 안에 저축하면서 1억을 모으겠다처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목표 중에 진정으로 원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는 과정을 통해 집중을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목표는 집중력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각보다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의식을 통해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주고 결국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게 되면 어떠한 장애물이 오더라도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합니다. 하지만 실패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거나 어려움에 부딪히면 쉽게 좌절합니다. 믿음과 자신감은 끌어당김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힘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소는 감정입니다. 감정 또한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그에 맞게 변화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변화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에너지로서 우주에 발산하게 되며 긍정적인 감정은 높은 진동수를, 부정적인 감정은 낮은 진동수를 만들어냅니다. 즉, 우리가 기쁨, 사랑, 감사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그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경험과 상황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감정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조율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더욱 쉽게 끌어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요소는 시각화입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원하면 우리의 뇌는 알아서 시각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이 매우 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화장실이라는 단어와 표지판을 찾기 위해서 몰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각화를 통해 우리가 명확하게 집중하면 그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에너지가 훨씬 강해집니다. 시각화는 단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생생한 이미지를 그려내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이미지를 그려내야 뇌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행동과 기회를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시각화는 끌어당김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이 여러분들의 현실을 만듭니다. 아름답고 긍정적인 것으로 가득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요소는 행동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켰다면 현실에서는 행동이 필수적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행동의 단계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현실로 이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복권도 복권을 사러 가는 행동 단계가 있어야 당첨됩니다. 실제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내면의 에너지로 작용하지만 행동은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동의 단계가 없으면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힘듭니다. 행동은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열쇠입니다. 내면적인 에너지가 충족되었다면 이제 행동의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움직임이 여러분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요소는 내 안의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를 막는 것은 나 자신이다. 우리의 무의식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만들어진 제한적인 믿음들이 있습니다. 내 안의 방해물은 우리가 끌어당김을 통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이 됩니다. 무의식적인 부정적인 생각이나 신념들의 패턴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한적인 믿음은 우리를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며 그것을 알아차리고 개선한다면 여러분 안에 숨겨진 가능성과 잠재력은 큰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요소는 일관성과 지속성입니다. 새롭게 정체성이 바뀌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려면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관성과 지속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행동이나 새로운 생각의 패턴들이 자리 잡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반복함으로써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스며들게끔 해야 합니다. 일관성과 지속성은 작은 행동이 연속되어 큰 성과로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리게 보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든 일관성을 가지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 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끌어당김에 영향을 주는 7가지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요소를 어떻게 활용해서 계산할 수 있을지 그 공식과 계산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 전에 각각의 요소들을 영문 약어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끌어당길 수 있는 확률을 P로 정의하고 욕망의 명확성을 C, 믿음을 B, 감정을 E, 시각화를 V, 행동을 A, 제한적인 믿음을 제거하는 것이 L, 일관성을 S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요소에는 0에서 10점까지의 점수로 평가하게 되고 모든 요소의 점수를 합산한 후 7로 나누어 평균을 내면 끌어당김의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0점으로 갈수록 전혀 실천하지 않거나 매우 부족한 단계이며
5점은 어느 정도 실천함, 보통 수준이고 10점은 매우 잘 실천하며 완벽에 가까운 점수입니다. 예를 들어 욕망의 명확성에 대해 스스로 원하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인가요? 에 대한 점수는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명확하다면 8점에서 10점, 조금 막연하다면 5점에서 7점, 전혀 명확하지 않다면 0점에서 4점을 주는 것입니다. 각 모든 요소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를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욕망의 명확성이 8점, 믿음이 7점, 감정이 6점, 시각화가 5점, 행동이 7점, 제한적인 믿음의 제거를 6점, 일관성이 5점이면 총 점수의 합계는 44점입니다. 이 점수를 7로 나누어 평균을 구합니다. 즉, P, 끌어당김의 확률은 44 나누기 7로 6.29가 되겠네요. 평균 점수를 해석해보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0에서 3점은 끌어당김의 확률이 낮고 개선이 필요한 단계, 4에서 6점은 중간 수준, 일부의 요소에서 개선이 필요한 단계이고요. 7에서 10점은 끌어당김의 확률이 높고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해가 되기 쉽게 다시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파크뷰의 고층 아파트에 사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으로 정했다면 C. 욕망의 명확성 8점, B. 믿음 6점, E. 감정 7점, V. 시각화 8점, A. 행동 7점, L. 제한적인 믿음의 제거 8점, S. 일관성 8점. 점수를 합산하면 52점이 됩니다. 여기서 7을 나누면 끌어당김의 점수는 7.42점이 되죠. 7에서 10점 사이에 해당하니까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끌어당김의 계산법을 통하면 어떤 요소에서 점수가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할 수 있어 스스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아까 말씀드렸다면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요소별로 구체적인 개선 방법과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욕망의 명확성 향상시키기. 이 요소를 강화시키려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어 보다는 5년 안에 연소득 1억 원 달성으로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비전 보드를 만들어 목표와 관련된 이미지를 모아두세요. 핸드폰에 관련된 사진을 모아두거나 사진을 출력하여 보이는 곳에 붙여 여러분의 목표를 계속 상기시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요소 강화시키기. 믿음의 요소를 강화시키려면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건네주세요. 나는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자기 확언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감정의 요소 강화시키기. 제 경험상 명상을 통해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감정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불필요한 감정들은 내려놓고 충만한 감정을 가져보려 해보세요. 계속 반복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감정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 잡념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시각화의 요소 향상시키기. 정기적인 시각화 연습을 하기 위해 매일 아침이나 잠들기 전에 원하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상상을 잘 할 수 있는 방을 꾸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시각화는 구체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디테일까지 상상해 보는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 행동의 요소 강화시키기.
행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세워야 합니다. 쓸데없는 생각의 비중보단 행동의 비중을 더욱 높이려고 해야 합니다.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아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관련된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6번째, 제한적인 믿음을 제거하기. 제한적인 믿음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신념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것을 알아채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또한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일상생활 속에 긍정의 기운이 나올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7번째, 일관성 유지하기. 끌어당김의 본질을 확장시키기 위한 일관성 있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끌어당김이나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을 습관화 시켜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너무 어려운 루틴을 만들기보다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쉽게 루틴을 구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끌어당김의 확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끌어당김의 확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수치화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끌어당김의 요소와 확률 계산을 통해서 원하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